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죠, 관리하는 자기 관리.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사실 방송인이자 조직 생활을 하는 직장인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배님 말씀에 좀 이렇게 얹자면은 자기 몸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며칠 전에 미스티 봤더니 거기에 늘어난 허리 지수만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사실 그 연예인들만큼 관리를 하면서 내용까지 그렇게 자기의 관심사를 파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또 뭔가 프로페셔널하기 위해서는 프로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고 그거를 쫓아가고 적어도 내가 그거에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떤 친구들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네네. 저는 최근에 전종환 씨하고 이재은 씨는 매일 아침에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후배를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전종환 씨 같은 경우는 한 6, 7년 만에 아나운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기자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참 잘 보냈다.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내공도 아침 그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편안하면서 알차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오버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와 또 청취자들도 배려하면서 그 개인의 어떤 그 매력이 그 작은 시간 동안에도 발산이 되는 것 같고 또 뭐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10년 전보다 10년 전에 굉장히 촌스러웠거든요. 그 문지 씨의 도움을 내조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스타일도 멋져서 돌아왔고 종환 선배 굉장히 패셔니스타신데 본인이 관심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아는과 밖이 다 멋져서 돌아온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재은 씨는 저도 이제 뭐 많이 쫓겨다니면서 사실 재은 씨랑 같이 생활하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제 뭐 입사 5년 정도 됐는데 내공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뭐 같이 아침 방송하다가 그 동계올림픽 이제 피겨 종목 맡게 되니까 다음날 첫 방송 이제 하게 되니까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피겨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잠깐 눈만 붙이고 와서 새벽 기도를 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6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 방송하고 그날 오후에 피겨 스케이팅을 멋지게 또 데뷔를 하고 그 뒤로도 동계올림픽 가서 뭐 아주 찬사도 많이 받고 후배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띄워주면 사실 안 되는데 아닙니다. 진짜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보기 드문 그렇죠. 보기 드문 참 후배 아나운서 한 명이 나왔구나. 뭐 매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같이 방송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느끼고 배웁니다. 저는 이제 걱정이 돼요. 뭐가? 조회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아니, 동진님이 자꾸 이 칭찬 방송을 해가지고 후배들이 자꾸 물론 후배를 좋아하는 마음을 저는 알고. 선배님이 근데 칭찬을 워낙 평소에도 너무 자주 많이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정말 넓으셔가지고 원래 그 칭찬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늘은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 같아. 난 별로 못 들었어. 난 무섭기만 하고 말이야. 시작하자마자. 우리 미연님이 얼마나. 아니 근데 동준님은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신뢰감을 주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 신뢰감은 또 뭔지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딱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좀 공통분모가 많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각인되는 인상이 많은 사람들이 좀 저 사람은 어떤 인상이야 라는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왠지 인상이 좀 믿음이 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마 그럴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시사, 교양, 그 뉴스에 아주 뭐 적합한 사람일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은 그런 신뢰 이미지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너무 잘생기거나 너무 좋은 목소리는 오히려 반감도 사고 신뢰를 오히려 뺏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우처럼 너무 잘생기거나
성우처럼 막 옥구슬 같은 그런 목소리는 이제는 그 아나운서의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에 따라서 조금 요구하는 목소리 이런 것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난번에 굉장히 옛날 선배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저는 그 선배들 시대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절대 아나운서가 될 수 없는 너무 저음인 거예요. 네. 그 선배님들은 안녕 이렇게 하시고 옛날 성우들 같이. 예. 진짜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애교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옛날에는 절대 아나운서가 되겠다. 네, 오히려 그게 요즘 세상에는 그게 꾸민 느낌이 들어서 신뢰감을 좀 깎아먹을 수도 꾸미는 있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네. 없는 거죠. 그죠? 네. 자연스러움. 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저는 좀 고음이거든요, 목소리 자체가. 그래서 뉴스 같은 거 할 때 막 어떻게 하면 좀 좀 중저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억지로 하다가 또 부작용이 나는 그렇죠. 맞아요. 경우도 네. 많이 있잖아요. 꾸미는 거는 아무튼 신뢰감에 있어서는 좀 네. 네. 감점 요인이 아닌가. 그렇죠. 요즘에는 시청자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나운서는 많이 정형화돼 있다는 그 인식이 많아서 저도 그 참 고민이에요. 아침 방송하면서 또 타이하고 정장 입고 방송도 뭐 사건 사고 나오고 하는데 막 해벌쭉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좀 자연스럽다는 인상을 좀 줄 수 있을까 네. 하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아재 개그 재밌던데요. 재현님이 막 잘 웃고 이렇게. 제가 잘 반응을 못 해가지고. 반응 잘 하는 나름 괜찮아요. 언니 거의 20살 차이 나나요? 이거 여기 자막 빵빵빵. 재현님은 웃는데 왜 나는 웃지? 왜 웃음이 안 나오지? 아니. 실컷 칭찬해가지고. 아니 멋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미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얼굴이라고 그래요. 말씀하셨거든요. 차세대 MBC 얼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조금 기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MBC가 막 힘든 기간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정말 MBC 하면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분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 한 몫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다시 MBC 하면 생각나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얼굴을 할 거야 막 이것보다는 새로 뽑히는 친구들이 정말 신선하고 MBC에 활력을 주고 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이 조직에도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승우님도 그렇고 재은님도 그렇고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여주는 그 분위기 전환이 정말 저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딱 새로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고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한다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MBC 차세대 얼굴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더라고요. 어떤 뭐 그런 타입을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얼굴이라는 게 이 외모적인 게 아니라.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심사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물론 카바레 테스트 몇 초 뭐 몇 분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5번의 그 단계들을 거쳐가지고 사람을 뽑겠지만 그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어떤 이슈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이 있는 사람 그 의견을 주장하거나 막 관철시키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얘기도 같이 들어줄 수 있고 토론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지금까지는 좀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훈련했었다면 지금은 뭔가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관심들도 계속 갖고 있고 이런 친구들을 뽑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제가 앞으로는 심사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들어간다면 그런 친구들을 뽑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아나운서 되려면은 뭐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돈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겉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굴 차세대 MBC 얼굴이라고 얘기했지만 얼굴 이렇게만 보면 아 얼굴을 보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승우님은 어떠세요?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학원은 거의 대부분 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학원을 가서
뭐 배우고 새롭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자기가 어쨌든 열정이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원자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아나운서다움이라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봐도 자신만의 매력, 자기가 가진 색깔, 그걸 방송에서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게 좀 연습이 되거나 네.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아나운서다움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개념 하나를 잡아놓고 그걸 자꾸 연습하는 듯한 모습이.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되게 비슷비슷해진다라는 네, 느낌이 좀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해봐도 자기만의 매력을 가진 네네. 사람, 네,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그걸 드러낼 수 있고 또 방송에서도 보여줄 수 있고 마음껏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특히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또 이제 뭐 방송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신입사원들은 좀 방송을 잘 하는 사람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네. 조직에 바로 이렇게 뭔가 좀 활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외부에도 그 좀 보여질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팀워크에 많이 좀 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조직에도 도움이 자기가 되겠다. 뭐 자기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충분히 뭐 발산시키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건 아나운서 직업을 갖고 있으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리고 또 발전도 있고 다 이해를 하죠. 네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 아나운서국의 어떤 팀워크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나운서 국원들이 동료들이 뭔가 좀 힘들어한다거나 하면 자기 시간과 그 노력들을 좀 네네. 희생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도 해주고, 그리고 좀 매사에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에 좀 진정성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진정성과 맞아요. 책임감이 아주 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흘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흘리고 다니는 거 뭐야? 내가 뭐 흘린 것 같은데. 남이 그 사람을 가서 뭔가 이렇게 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아, 그거를 본인도 알면서도 그냥 계속 흘리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 네. 최근에 뭔가 많이 당하신 거 같아요.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기해봐요. 저는 안 괜찮아요. 저희가 뭐 흘린 게 있으면 아 근데 책임감 얘기 되게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에도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신뢰감이 형성되는 건데 네. 우리가 사실 신뢰감을 주는 외모를 찾지만 그거를 한 번에 딱 신뢰감 있어요 이렇게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책임감이 있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 좀 신뢰감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네. 특히나 아나운서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말 나들이 오늘 촬영을 했는데 우리말 네. 나들이 하나만 해도 방송에 나오는 건 아나운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 씬마다 이렇게 옷 만져주고 새롭게 다시 분 찍어주고 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 드러나지 않는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특히나 그런데 아나운서가 네. 책임감이 없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 꼭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누구는 자기 것만 오늘 화가 하고.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뭔 그러니까 일이 있었어요? 우리 뭐가 주제가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니까 네. 그런 진짜. 자기 개성 우리의 짐을 나눠지자. 자기 개성 매력을 발산하면서 네. 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재현님 이제 돌아가자마자 우리 네. 동진님께서 혹시 주문하신 거 중에 우리 안 한 거 있는지. 그러니까요. 흘린 네. 흘린 게 있는지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뭐 책임감이 아직까는 자,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나운서에 대한 오해가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아나운서가 되려면 꼭 학원에 다녀야 된다. 아까 우리 승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나운서가 되려면 아카데미 학원 꼭 가야 됩니까? 아, 얘기해봐요. 안 다녔죠? 저는 6개월 다녔어요. 뭐야, 그럼 다니셨는데 아까 왜 굳이 가야 되냐고 그랬잖아요. 아 근데 굳이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물론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카메라 앞에 한 번도 안 서봤기 때문에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 앞에 서보질 않았거든요. 카메라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정도를 갔어요. 그리고 네. 제가 진해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경남 진해에서
6개월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거든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어쨌든 카메라에 한두 번 서봤다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카메라 테스트에 가서 이제 앞에 섰을 때 조금은 긴장이 좀 덜 되는 그런 네. 도움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이게 완전 반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그 아카데미 같은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있어요. 자기가 이제 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친구들이 신입사원으로 이번에 많이 왔더라고요. 찾아보면 막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일을 벌써 많이 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있는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더 나쁜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약간 시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 막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문제 200개 안에서 다 나와 이러면서 이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200개 질문을 뽑아갖고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족보처럼.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질문 그럼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하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반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반감이 들죠. 네, 그리고 되게 신선한 얼굴이 우리 차세대 MBC를 좀 대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아카데미에서 막 굉장히 능숙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20몇 년 일하시고 국장님 같은 경우 30년이 됐는데 그런 친구들의 그 아카데미에서 배운 약간의 기술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서 이 아카데미에서 밝고 다른 느낌을 보여줄 때 굉장히 반감이 맞아요. 들어요. 저는 이렇게 진정성인 그렇죠. 그게 진정성인데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게 청산 유수처럼 말 잘한다는 거에 이제 방점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 말을 좀 간혹 뭐 좀 어눌하고 네네. 틀리고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네네. 완주하면서 네. 자기 생각을 말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말을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청자들의 공감도 그 자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Q&A의 그 인터뷰에서 네네. 정말 너무 정형화된 200개의 준비된 그 질문에 마치 그냥 준비됐다는 듯이 그냥 막 그 대답이 외운 대답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 아나운서 몇 년 생활한 사람들은 그쵸? 이게 다 외운 티가 거라는 거 다 네. 알잖아요. 네네. 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희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생각은 뭔가 연습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렇죠. 네네. 저는 Q&A 안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미연님은 아카데미 안 다니셨죠? 저 아카데미 등록은 했었어요. 아. 예전에 KBS에서 하는 아카데미에 등록을 했던 네. MBC였죠. 아. 등록했었는데 잘 못 다녔어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등록해서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용하진 않았다는 게 근데 그때도 아카데미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일기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몇 군데 없었죠 그때. 네,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를 처음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저 너무 옛날 사람 티나서 이 얘기 안 할까봐. 요거만 나가는 아니에요. 거죠. 저 할 때도 뭐 이렇게 막 그렇진 않았던 붐이 일진 않았던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정형화되고 이런 거는 단점인 것 같고요. 아카데미를 다닌다면 예. 대신 이제 뭐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이 싸움을 잘하듯이 그치. 맞아요. 방송 많이 한 사람이 또 방송 잘하잖아요. 네. 카메라 앞에 뭐 많이 이제 서는 훈련을 네, 하면 도움이 되는 거는 뭐 그건 확실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긴장이 덜 되고 네. 아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을 말하려면 긴장이 안 돼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도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 카메라 앞에 서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안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연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